안녕하세요. 이교수입니다. 강개토 대왕비에서 강개토 대왕을 태왕이라고도 기록했으므로 이하 태왕이라 칭하며, 이 비는 19세기 중국 지안에서 발견된 후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뜨거운 주제는 비문의 정복 전쟁 부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외의 관계가 서로 간의 종속이냐 지배냐를 다투는 아주 짤막한 한 줄의 문장인 10여 년 구절이 해석 문제라고 일본의 저명한 한국 고대사 연구자인 타케다 유키오 도쿄대 교수는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 사실은 차지하고라도 근현대에 와서 그 해석만으로 태왕비가 백제 가야 신라가 외의 신민이었음을 증거하는 기록 유물이라고 일본은 주장하기 때문이다. 소개하면, 한문 문장에서 색깔 문장들은 원문과 글자가 같으나 해석에 따라 보기 쉽게 간격을 사이사이 띄워놓은 것이며, 일은 지어진 글자 네모가 2개 있다. 이는 근년에 태왕 비문 관련 저본, 즉 초본 문서가 발견되어 안 보이는 2글자 중 앞 글자가 동 이미 알려진 후 타케다 유키오 도쿄대 교수의 해석이다. 해석하면 1. 그런데 외가 10여 년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 즉 백제, 가야,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1번은 네모 2개를 가야로 해석. 2. 그런데 외가 10여 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을 격파하고 동쪽에서는 신라를 네모해서 신민으로 삼았다. 편의상 이 구절을 10여 년 구절로 칭함. 1, 2 모두를 일본은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 그림에서 보듯이 색깔로 나타낸 10여 년 구절 앞에 작은 문장, 이 구절 뒤에는 지적단락 중 첫 한 문장을 나타냈다. 전치문은 태왕의 업적을 기리는 지적단락 바로 앞에 있는 문장으로 글자 그대로 앞쪽에 놓인 문장이다. 작은 문장과 지적단락의 첫 문장은 훼손된 글자가 없어 항상 해석이 일정하며 10여 년 구절만이 지워진 글자로 인해 그 해석의 차이로 한일 간에 다투고 있다. 전치문은 그림에 보이듯이 작은 문장 플러스 10여 년 구절이다. 전치문의 내용은 지적을 쌓을 명분으로 너 이거 위반했네 등의 내용을 다루고, 지적 문장은 그 위반 등에 대한 응징의 결과 즉 치적을 다룬다. 이제 이 문장 전체 작은 문장 플러스 10여 년 구절 플러스 지적 단락의 첫 문장을 일본이 주장한 대로 해석한 것을 보면, 백제, 신라는 과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었다. 그런데 외가 10여 년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즉 백제를 격파하고 동쪽에서는 신라를 네모해서 신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영락 6년 병신년에 태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10여 년 구절 해석 내용은 한중일의 역사적 기록에도 없고, 외가 오랜 동맹인 백제를 치는 것도 이상하다. 더구나 맨 앞 작은 문장은 백제 신라는 옛부터 고구려의 속민이란 내용인데, 그 뒤 10여 년 구절에선 일본은 외가 백제를 격파하고 신라를 신민 삼았다고 해석한다. 바로 이어진 지적단락 첫 문장에선 태왕이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는데도 말이다. 이러면 백제는 외에게 얻어맞은 후 이유 없이 고구려에게도 얻어맞는 셈이다. 또 고구려는 자신의 속국 신라를 탈취한 외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안 쓴다. 10여 년 구절 해석에 대한 일본 간섭으로 앞뒤가 뒤틀린 거다. 일본의 10여 년 구절 해석대로라면은 지적단락에서 태왕이 수군을 이끌고 일본으로 가서 외를 복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전치문 외의 신라 복속과 지적단락 고구려의 외 복속의 주고받는 내용과 무게가 맞아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원문에서 백제를 토벌하는 지적단락 첫 문장이 끝난 뒷부분은 태왕이 직접 백제의 많은 성들을 제압한 후 왕을 노객 즉 신하로 삼고 백제를 복속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록에서도 태왕의 고구려는 서해상을 여러 번 제압하는 등 수군을 잘 다루었다. 그 약한 해군력을 가진 외도 한반도까지 들락거리며 신라를 괴롭혀 왔는데, 하물며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가진 태왕이 수군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외를 복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왜가 고구려 속국인 백제를 격파했다고 일본이 해석한 신묘년 9절. 바로 뒤 단락이 전치문에 대한 응징 치적 단락이라는 그들이 전치문서를 비웃듯 고구려는 엉뚱하게 백제를 치고 있다. 더구나 이 치적 단락에서 백제 복속 내용이 길게 서술되다 끝나면 전혀 다른 나라인 숙신을 응징한 치적 단락들이 나오며 그 다음에야 왜군 응징 치적 단락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것들이 전치문들이 따로 존재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신묘년 9절을 멀리 떨어진 왜군 응징 치적 단락들의 전치문, 즉 대전치문이라고 말한다. 정말 자기적이다. 왜냐하면 첫째, 전치문으로서 신묘년 9절이 왜가 고구려의 속국 신라라는 한 국가를 복종시켜 신민 삼는 내용임에 비해 한참 뒤에 서술되는 왜군 응징 치적 단락들은 신라 등에 쳐들어온 왜를 태양이 패퇴시키는 정도의 내용이라 그것이 태양의 치적이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둘째, 신묘년 9절과 왜군 응징 치적 단락들은 내용상 연관시키기가 어려운 숙신 같은 다른 이민족에 대한 치적 단락 등을 사이에 두고 두 단락 이상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전치문인 신묘년 9절이 왜군 응징 치적 단락들의 전치문들과 이질적으로 중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가 신라를 신민 삼았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신묘년 9절의 내용을 견지하기 위해 신묘년 9절을 여러 단락 멀리 떨어져 있는 왜군 응징 치적 단락들의 전치문이라 억지 주장하고 있다. 셋째, 신묘년 9절은 왜의 백제 격파 신라 복속, 바로 뒤 치적 단락은 고구려의 백제 복속. 그러므로 이 둘은 붙어 있어도 내용상은 전치문과 치적 단락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치적 단락은 전치문이 없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신묘년 9절이 이 치적 단락 앞에 놓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넷째, 일본 주장인 신라가 왜의 시민이다 아니다를 떠나 신묘년 9절이 전치문으로서 신라가 복속되는 내용, 바로 이어진 치적 단락은 백제가 복속되는 내용. 따라서 이 둘은 전치문과 치적 단락으로서의 무게가 같다. 그러므로 신묘년 9절은 바로 이어진 치적 단락만을 위한 전치문은 분명하다. 문제는 신묘년 9절 내의 한 부분인 왜를 주체로 만들어 왜가 신라를 신민 삼았다고 해석한 일본의 해석이며 바로 뒤 치적 단락과의 내용 불일치 등으로 신묘년 9절은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신묘년 9절에는 문장의 급소에 지어진 글자가 한 개 있어서 해석이 나안하며 거기에 더해 해석의 골머리 썩는 글자 파가 있다. 그러나 신묘년 9절 앞뒤 전체 단락들의 문맥과 글자 쓰임을 이해하면 이 구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게 된다. 즉 신묘년 9절에서 백제를 뜻하는 건 백잔이 아닌 잔이다. 왜냐하면 백잔이라면 앞뒤 문맥과 상충되고 잔이라면 앞뒤 문맥과 자연스레 통하기 때문이다. 잔은 신묘년 9절 뒤 치적 단락에서 외자만으로도 백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백자는 한자 한자가 각각 떨어져 백은 앞의 파 쪽으로, 잔은 뒤의 동쪽으로 붙어 해석된다. 해석하면 백제, 신라는 과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었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을 격파시키니 잔, 즉 백제가 동쪽에서 신라를 내모해서 신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영락 6년 병신년에 태양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문장에서 색깔 전체는 신묘년 9절, 분홍 색깔이 일본 해석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때 신묘년 9절 내에 파백은 백을 격파시켰다로 명사 백은 긴밀한 역할을 수행한 나라나 종족의 이름 또는 별명일 수도 있겠으며 또한 백은 명사로 100번, 수사로 100, 많은 수의 뜻으로 파의 목적어가 돼 100번 또는 많이 격파시켰다는 뜻도 된다. 현실적으로는 일당 백이란 말이 백이 아닌 여러의 표현이듯 여러 번 격파시켰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누구를 격파시켰는지 애매한 듯 보이나 신묘년 9절 뒤 왜군 응징 치적 단락의 전치문 등에서도 백제와 왜가 화통하는 긴밀한 관계이고 이들이
신라와 대립관계인 것은 잘 인지되므로 보조 세력 외의 동사 파 다음에는 신라를 생략하고 백제인 잔의 동사 네모 뒤에 한 번만 신라를 써서 신라가 외의 동사 파와 백제의 동사 네모의 암시적인 공통적 목적어가 되면서도 백제가 신라를 신민 삼는 주체 세력임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멸조가 백을 사살시키니 본대가 게릴라의 투항을 유도했다. 앞 문장에서 선멸조가 누구를 100명 사살시켰는지 몰라도 전체 상황과 뒷 문장에서 게릴라란 말을 듣자마자 선멸조가 사살한 것이 게릴라란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파백은 여러 번 신라를 격파시켰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해석에 상응하듯이 왜군 응징 치적 단락에서도 신라왕이 태왕에게 사신을 보내 왜가 국경에 가득 와서 성지를 부수고 자신을 민, 즉 백성으로 삼으려 한다느니 신라성의 고구려 원군이 당도해보니 왜군이 가득 차 있었다느니 등등 이전부터 왜는 신라 국경 안에까지 계속 여러 번 상습,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일본이 신라를 신민 삼았다는 일본의 10여 년 구절 해석이 한중일 역사적 기록에 없다고 했듯이 왜가 심지어 경주까지 쳐들어와 여러 번 신라군을 격파, 아니 100번을 격파했다 하더라도 신라를 공경에만 처하게 했지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것이 왜의 실상이었다.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의 왜는 아무튼 백제에게 요긴한 도움은 되었다는 뜻이 된다. 왜냐하면 왜의 도움으로 백제가 동쪽에서 결정적 한방을 먹여 고구려의 속국 신라를 신민 삼았다는 10여 년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 구절 바로 직후에 백제의 왕을 태양이 응징해 백제를 복속시키는 치적 단락과 태양이 왜에 대해선 복속 없이 패퇴만 시키는 왜군 응징 치적 단락들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왜를 주체 세력으로 한 일본 해석의 10여 년 구절이 앞뒤의 내용과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에 비하여 백잔의 백가잔이 따로 분리 해석됨으로써 어떠한 글자 삽입과 조작 없이 10여 년 구절 앞뒤 내용들과 맞아 들어가고 전치문으로서 자연스레 해석되게 되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일본 주장 1처럼 빈칸 2개가 있다 해도 일본이 주장한 왜가 신라를 신민 삼았다가 아니라 문장의 주체는 여전히 백제가 되어 그런데 왜가 십몇 년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을 격파시키니 잔, 즉 백제가 신라를 네모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로 백제가 신라를 신민 삼았다는 결과는 변함없이 같아진다. 지금까지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 정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이 교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